이끄는 자유의 여신. 우리에게 낯이 익은 그림이지요. 낭만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외젠 들라크로와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림의 중심에 서서 프랑스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든 자유의 여신, 프랑스 혁명의 상징입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현재도 프랑스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엠블럼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안느입니다. 화가 들라크로와와 낭만주의 미술, 그리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문화의 상징이 된 여인 마리안느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프랑스인들,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프랑스인들, 1789년 마침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의 전형이었어요. 모든 프랑스 국민이 자유를 확보하고 평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일반적으로 1789년에서부터 1799년까지를 말합니다. 10년에 걸친 혁명의 기간은 순식간에 장구한 역사의 왕정을 무너뜨리지요.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요. 인권과 시민시대 서막을 열었던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1830년 파리에서 시민혁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당시 부르봉 왕가 루이 16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귀족들에게 유리한 시민 기본권 제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다시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 반동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는 또 한 번 혁명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1830년 7월, 시민들은 파리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군대와 시가전을 벌입니다. 시민들이 왕궁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결국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민중의 힘으로 입헌군주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7월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계속됩니다. 7월 28일이라는 그림의 머리 제목처럼 드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보여주는 장면은 7월 혁명 기간 3일 중 가장 격렬했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로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요. 자유의 상징이자 민중들의 숭고한 투쟁을 보여주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던 당시 드라크로와는 이미 프랑스 화단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낭만주의의 리더였습니다. 낭만주의 미술을 이끌던 외젠 들라크로와, 들라크로와가 자신의 형 샤를 앙리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바리케이트입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국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들라크로와가 남긴 불후의 걸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감상합니다. 그림의 중앙,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미 당시 주류였던 신고전주의 미술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역동적인 자세의 여성은 과거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등장했던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림 중심에 위치한 여성은 그녀 자체로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는 삼색기를 들고 왼손에는 총검을 들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시체들과 잔해를 딛고 맨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맨발의 여성은 마치 그림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캠퍼스 밖으로 뛰쳐나오는 듯 합니다. 여성이 들고 있는 깃발 위에도 그림의 오른쪽 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된 프랑스식 건축물과 노틀담 성당 방향에도 희미하게 삼색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맨발의 여성은 들라크로와가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판타지, 고전주의적 조형이지요. 고전적인 방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무대 중앙의 숭고한 여신 이미지. 당연히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여신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들라크로와의 그림은 사실과 호구의 조화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모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해방된 노예가 쓰던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미 여성의 등장은 모자와 더불어 자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들라크로와가 그림 속에 등장시킨 프리지아 모자를 쓴 이 여성의 이미지는요, 일반적으로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징하며 여성으로 의인화된 마리안느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마리안느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은 평범해요. 프랑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여성의 이름 마리와 안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프리지아 모자를 쓴 여인을 그린 화가가 들라크로와가 최초가 아니었다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라크로와의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등장하는 자유의 여신 마리안느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프랑스 혁명과 관계된 흥미로운 부분을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여성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라파에트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모자의 컬러에서 유래합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파랑색과 빨강색에 왕실의 상징인 백색을 더해서 만들어졌죠. 부르봉 왕정 복고 이후에는 금지되었다가 7월 혁명의 상징으로 다시 한번 거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는 혁명을 완성시키면서 의미가 더해집니다. 삼색기의 세 가지 컬러,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를 상징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의 작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와는 다르게요. 그림의 내용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들라크로아가 추구했던 파토스적 표현입니다. 여성에게 조명을 비추는 듯한 명암 효과, 하늘의 빛을 이용한 후광, 등장인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컬러,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들의 표현들은 들라크로아가 혁명으로 보여주는 격렬한 내면의 감정과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라크로아는 낭만주의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결단력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정장을 하고 모자를 쓴 남성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지. 이 모자를 쓴 남자의 모델이 누구일까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가 많았는데요. 들라크로아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은 현대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전통적인 쌍강모를 쓰고 있는 명망 높은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학생, 권총을 들고 있는 하층 계층의 소년과 셔츠를 풀어 헤치고 캡을 쓴 혁명적인 도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혁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 혁명의 강렬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혁명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드러내지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발밑으로 쌓인 시민들의 끔찍한 시체, 당시 민중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의 표현은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보다 더 강하고 디테일합니다. 희생의 신성함과 숭고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들라크로아의 강렬한 걸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화단의 중심이었던 신고전주의 미술에 종식을 알리게 됩니다. 7월 혁명의 다음 해 살롱전에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공개되어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여신치고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가? 여신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 품위가 없다. 이런 비난들이에요. 뻔하게 느껴지는 비난, 이해는 합니다. 당시의 미술계는 대표적으로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품위 있고 균형 잡힌 여인상이 한참 빛을 보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계몽주의 시대 들라크로아는 당시 신고전주의의 정교함과 정적인 균형을 거부합니다. 자유로운 율동감의 터치와 과감하고 불타오르는 듯한 컬러, 역동적인 바로크적 구성으로 낭만주의 미술을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19세기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가 들라크로아. 들라크로아의 낭만주의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감동은 1862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로 이어집니다. 특히 레미제라블에서 권총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뛰어넘는 소년 가브로슈의 캐릭터는 들라크로아의 그림 속 소년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조각 역시 들라크로아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지요. 들라크로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그려진 지 50년 후에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그림이 너무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숨겨져 있었어요. 이 위대한 들라크로아의 걸작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민주정치가 실시된 1874년의 일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보들레르는 들라크로아를 가리키며 낭만주의 화가의 완벽한 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미술을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낭만주의는 주제의 선택이나 정확한 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방식에 있다. 느끼는 방식, 감동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통한 울림의 전달, 낭만주의 미술은 이어지는 사실주의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어서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